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신종 사기가 등장했습니다. 네, 요즘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메시지 보내놓고 개인정보 받아 돈 빼가는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놈들은 그 방심을 노립니다. 하고 속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준비를 하는데 그 장치에 지금 하나라도 걸리면은 범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핵심은 지급정지 신청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만든 기금으로 우리가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이 기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 상환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보내는 은행원한테 돈을 갚으셔라. 자가진단 키트를 공급해주겠다고 해서 약국이나 편의점주를 대상으로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 대통령 선거 관련한 설문조사를 빙자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40대, 50대 분들이 지금 가장이시고 대부분은 지금 저 대출 상품을 이용을 하고 계세요. 정부 지원 자금 대출이 나왔는데 기간이 굉장히 한정적이었다고 또 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받으신 입장에서는 이거 소진되기 전에 빨리 해야 내가 갈아타겠다. 통화든 문자든 저금리 대출 상품 권유가 시작되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먼저 너 대출 가능하니까 대출 받으시라고 전화 왔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녀가 이제 좀 사고를 당해서 당장 돈이 급하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약간 이제 이성의 한도가 약간 좀 낮아지시는 거죠. 빠른 조치를 위해선 금융감독원에 바로 연락하시면 되십니다. 중국인이나 조선족이 없는 게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은 한국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화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그냥 한국에서 넘어가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정보는 안 묻는다 여유를 부리고 본 수사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은행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절대 묻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아예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합니다. 이제 본인 그 서구 당에 거주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저기서 다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취해드린 겁니다. ARS 전화를 쭉 돌려서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RS 전화 같은 경우도 지금 대출입니다 하는 경우도 그냥 다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한번 그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시면은 유사한 전화가 계속 오거든요.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당하시는 범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사실은 좀 다릅니다. 저희가 피해를 뽑아보면은 사실 40대, 50대 분들이 거의 70% 가깝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신저 피싱까지 포함했을 때 60대 그리고 오히려 중간인 20, 30대도 꽤 많이 당하십니다. 취준생들이 정말 많이 당하세요. 보통 저희가 조사 받으시면 다 빨간 줄 그어진다고 인식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록이 자기의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윳돈 얼마나 되세요? 여유자금 얼마나 되세요? 이런 형식의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그런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저희가. 누굴 사칭하든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지 물어보고 혼자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은행원 분들이나 이제 아니면 다른 기관원에도 꾸준히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돈을 갑자기 좀 뽑고 계시거나 이제 이런 거는 좀 신고해서 경찰관들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관원들하고 피해자분들을 최대한 이제 분리를 시켜서 절대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첫 번째고 실제 수사기관은 은밀히 혼자 있는 곳에서 통화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체포영장 발부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고 어쩌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 걸 보냈을 겁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 앱을 깔아야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다라고 하거나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그런 링크나 앱은 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악성앱일 확률이 높죠. 악성 앱에 노출되는 순간 빠져나오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자님 휴대폰을 제가 원격 조정되는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화면 넘기면 기자님 화면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고 계좌에서 갖고 계시는 예금을 빼서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팔아가지고 주식의 그 가액에 해당하는 그 현금을 가져갈 수도 있고 범죄 조직들은 사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대본의 내용을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거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피해자들한테 통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폭행을 당합니다. 현지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받는 수익금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잘 관리하고 타인에게 쉽게 전송
가정하거나 노출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는 절대 자금 이체를 요구한다거나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악성의 설치를 유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처 불명의 URL을 잘 터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습관은 위험한 습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그런 전화나 문자에 아예 대응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전화는 그냥 끊어버리시고 문자는 그냥 스팸 신고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지금 사실 전부 다 수사에 착수를 하거나 해당 번호는 이용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112 신고를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하칭하고 있는 기관의 공식 번호로 꼭 한번 전화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적어놓은 번호는 공식 콜센터 번호가 아닙니다. 금융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을 하셔야 하고요. 그런 이후에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피해 사실을 접수하시고 피해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서 그 지급정지 요청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 신규 계좌가 개설된다든지 뜻하지 않은 대출이 실행된다든지 하는 2차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명의 등록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규 계좌나 신규 대출 실행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노출된 개인정보로 휴대폰이 개통되는 것을 또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mSafer라는 사이트에서 휴대폰 개설을 금지할 수 있는, 그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